해양 정보 바다로.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길을 내어주고, 또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바다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다를 알아가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코너 생생해양정보 바다로. KNN 라디오 스튜디오와 세종의 꼼사 스튜디오에서 이원 방송으로 공단의 이로운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너무 덥죠? 네.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네, 세종은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아침에는 좀 우중충한 느낌이 있고요. 밤에는 또 습해서 에어컨 없이는 못 잘 정도로 그야말로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꾸만 습한 여름이 돼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역사. 네. 저도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요즘 몰랐던 사실들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아유, 이건 뭐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는 거북선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전투함인 판옥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고 익숙하실 텐데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에서 세계 4대 해전 중의 하나인 한산대첩을 비롯한 여러 해전을 승리로 이끈 배입니다. 네.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기도 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하죠. 그렇죠. 거북선은 이후에 또 개량을 거치면서 조선 수군의 주요 전선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 영화 좋아했거든요. 아. 시리즈로 쫙. 네. 네. 그래서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돌격용 철갑 전선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에는 경남에서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순신 장군의 세계화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2년 전에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고증을 통해 복원하자는 취지로 16억 원을 들여서 경남 거제에 거북선을 제작하기도 했었죠. 아, 기억납니다. 저 거제에서 본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거 맞나? 근데 또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거북선 제작을 하겠다고 여러 지자체에서 그때 시도했었잖아요. 또 얼마 전에 또 여수 가가지고 또 거북선 봤거든요. 맞습니다. 여수에도 모형 거북선이 5척가량 그 당시에 제작이 됐었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거제에서도 배가 제작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그 거대한 크기의 거북선은 여수 이순신 광장에 있는 모형 외에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이제는 네. 그 이순신 광장에 있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때 만들어졌던 그거 거북선 모형 왜 사라진 거예요? 그 2011년에 네. 경상남도가 길이 25m, 높이 6m에 달하는 3층 구조로 16억 원을 들여서 목재 거북선을 만들었는데요. 네. 당시에 제작 과정에서 부실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서 1592년 임진왜란 때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159의 거북선으로 불렸던 이 모형은요. 당초 거북선 제작업체가 네. 국내산 소나무 금강송을 쓰겠다고 계약을 했지만요. 이를 어기고 제작의 80%가 넘게 외국산 목재를 쓴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에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 당시 이 사건으로 거북선 건조업체 대표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작 이후에는 거북선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바닥에 물이 차오르고 기울어짐이 심하기도 했고요. 건조된 선박을 무트로 올리고 나서는 방부 처리가 부실해서 나무가 썩는 등 부식 현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네. 또 지난 2022년에는 태풍 흰남노로 꼬리가 심하게 부서지고 목재가 새카맣게 썩어 뒤틀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매년 보수에만 수천만 원이 투입되다가 결국 전문 용역업체로부터 이 거북선은 재활용도 어렵습니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됐고요. 거제시는 거북선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유, 16억 원이나 되는 돈도 돈이지만 거북선은 이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문제가 많네요. 네. 네, 저도 소식 정리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선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거북선?
거북선은 음. 지난해 2023년 7월 11일 이맘때죠. 결국 해체가 됐고요. 안타깝다. 네, 거제시는 거북선의 나무는 소각장에서 불태우고 철물은 고물상에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아, 지자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이 관리가 잘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방수나 배수 설비도 제대로 지금 보니까 마련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전기 설비, 안전시설 공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던 바람에 이게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다가 결국 이렇게 폐기물로 소각된 거잖아요. 네. 아,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짜 배웠다면 정말 큰일이었겠구나 싶어요. 육상에서는 차가 고장 나도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바다에서는 내배에 고장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 속수무책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다에서 갑자기 배가 고장이 나서 구조를 요청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북선 소식 전한 김에 이와 관련한 안전 수칙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바다에서 갑자기 선박의 엔진이 꺼진다면, 배가 고장이 난다면 요건 진짜 상상만 해도 공포스러운데 이제부터 그 얘기 들어볼게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코너 마지막에 나오는 바다로 퀴즈 맞추시면 정답 맞히신 5분을 추첨해서 14인치 캐리어 드릴 테니까 마지막 퀴즈까지 푸시고 당첨 선물도 받으시길 바랄게요.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꼼사 스튜디오와 이원 연결로 이로운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다에서 갑자기 배가 고장난다면, 선박이 바다에 표류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공단의 해양안전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고장난 선박 때문에 해상을 떠돌다가 구조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박의 기관 손상으로 인해 사고를 겪는 일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상 기관 손상 사고는 전복과 충돌 등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기관 손상 사고의 심각성은 통계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저희 공단이 지난 5년 동안에 발생한 해양 사고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음. 전체 해양 사고 14,802건 가운데 기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출항 전에 분명히 배를 점검하고 나갈 텐데, 근데도 배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어선에서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기관 손상이 발생한 선박은 어선이었는데요. 무려 6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기관 손상 부위를 살펴보면요. 냉각수 계통, 연료유 계통과 같은 단순 정비로도 예방 조치가 가능한 부품들이 70.9%를 차지하고 음.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전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70% 넘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단순 정비, 예방 조치만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기관 손상 사고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공단이 해양교통 안전정보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 정비 부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조작이 미숙한 경우, 즉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가 특히나 많았습니다. 음. 최근 5년 동안 10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서 발생한 기관 손상 사고가 총 3,503건이나 발생했는데요. 이는 전체 기관 손상 사고의 무려 80.2%나 차지하고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 손상 사고는 주로 어선, 10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해양사고 취약 톤급별 선박과 소형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 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요. 해마다 발생하는 기관 손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MTS 앱 내에서 우리 선박 관리 서비스에서 기관 손상 사고 예방 자가 점검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에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일단 선주들이 출항에 앞서서 꼼꼼하게 배를 점검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박은 출항 전, 평상시, 그리고 기관 손상 사고 다발 부위인 시동 계통과 냉각수 계통, 연료유 계통에 대한 자가 점검도 해주셔야 하고요. 축전지의 충전 방전 상태와 냉각수 펌프와 관장치의 누설 상태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점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 점검이 중요한데 그 어업인이나 선주가 선박을 자율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면은 그 정리된 매뉴얼 또 교육 영상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선박에서 자주 사용하는 엔진 5종에 대한 자가정비 매뉴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공단 유튜브 채널에는 엔진별
시설 기관 정비 교육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모든 선박이 사고 없이 안전한 바닷길을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양교통 안전정보 시스템 MTS를 활용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바다로를 통해서 해양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관 손상 사고 현황과 예방법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퀴즈 주세요. 네. 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수산부 등 8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구축한 해양교통안전정보 시스템에서는 선박 검사 정보부터 운양 일정까지 어려웠던 선박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선박 재원 정보는 물론 선박 주요 설비 정보까지 간편하게 모아볼 수 있어서 기관 손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1번 우리 선박 관리, 2번 우리 시간 관리. 네,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우리 선박 관리, 2번 우리 시간 관리.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공단에서 준비한 14인치 캐리어 당첨자에게 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이로운 해양안전캐스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